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요거, 손잡고 함께하는 개인 PT 2반이고, 이제 유아교직 논술 요거 이제 해설을 할 건데요. 요즘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바쁘시잖아요. 진짜 막 다급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도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루 종일 개인 지도하고, 이제 밤 12시를 넘기고, 새벽 5시 반까지 개인 지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총 17분 개인 지도를 했는데 학원으로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줌으로 개인 지도 받으셨던 선생님들도 계신데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가 잠자는 시간이 요즘에는 한 하루에 밥 먹고 잠자고 집에서 학원 이동했다가 또 학원에서 집으로 가고 이런 시간 다 포함해서 한 4시간 되는 것 같아요. 4시간. 근데 이제 일요일은 푹 자요. 일요일은 제가 오프하고 푹 자니까, 이제 다시 리프레시가 되긴 하는데, 중간에 피곤하면 잠깐씩 엎드려 자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래도 뭐 컨디션이 유지가 되거든요. 아마 이제 저보다 연세가 더 있으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저보다 조금 나이상으로 어린 선생님들이 더 많지 않으시겠나 싶은데, 저도 그렇게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모두 다 저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이제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부터. 벌써 그렇게 산 지가 뭐 수십 년이 되니까, 저는 이제 원래 그게 나의 스타일인데, 선생님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명심하실 것은 사람이 하면 돼요.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중에 놔두는 가짜 소문, 문제 안 풀어도 된다, 모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평가원에서 그 모고지를 다 걷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나온다, 그런 말을 믿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와 제 동료들, 출제 인력풀에 계속 있었던 교수들한테 학원가에서 문제지 받아온 거를 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학원가 문제 같은 거는 대학 교수들은 전혀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쳐주지 않아요, 속된 말로. 왜냐하면 본인들이 훨씬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감히 학원 문제를 나한테 주나, 그렇게 모욕으로 생각할 겁니다. 절대 평가원에서 그런 무례한 짓을 교수들한테 하지 않고요. 대학 교수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출제위원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는 계약 위반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출제위원 인력풀이라는 얘기를 하지 출제위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출제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이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학원가의 문제를 걷어와서 거기에 있는 문제를 빼고 문제로 쳐주질 않아요. 학원가의 문제들은 문제로 쳐주질 않습니다. 평가원에서 교수진들한테 주는 자료는 크게 기출이 있습니다. 기출이 있고 기출도 그거대로 내라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유아임용 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교수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출제 다 잘할 수 있거든요. 자기 전공 영역이니까. 대학 교수진은 대체로 유아임용 시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너무 사랑했고 제 제자들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유아임용 시험에 관심을 가졌고 고시반도 운영을 했던 것이지, 대학 교수진들이 유아임용 시험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출제하러 들어간 교수들에게 이런 기출 유형은 이런 것이다 참고하라고 주는 것이지 그거를 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영역에 근거해서 나의 전문성에 근거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과거에 딴 교수들이 냈던 걸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어떤 유형인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문제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중에 나와 있는 대학 교재들, 기본서들 있잖아요. 학원 기본서 말고 대학 교재들을 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교수들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결례입니다. 어디 학원가의 문제를 교수들한테 참고하라고 줍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제 모고가 지금 총 몇 회입니까? 이거 다 피해서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냅니까? 저희 모고 문제가 총 10,000문제 정도 되는데 이 문제를 피해서 문제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은 나는 수험생이에요. 선생님들의 본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수험생이므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고 최대한 많은 실전에 익숙해져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보는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지금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선생님들께 굉장히 많이 보는데, 실전 모의고사 문제 약간만 틀리게 내도 제 문제에 그렇게 익숙한 선생님들이 그걸 틀려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진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응용 문제가 안 풀리는데 실전에 가서 바로 풀린다. 그런 일은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소중한 1년을 결코 우연에 맡기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지선 유아이명을 그동안 꾸준히 공부하신 선생님들이라면 지금은 실제 난이도의 수준에 맞춰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난이도 막 극상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문제는 지금 이제 손잡고 함께하는 개인 PT 2반인데 1회차는 실전 모고이고 2회차는 총정리 문제를 다시 낼 건데, 자,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저하고 만나서 실제 시험 점수를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실전 모고를 지금 보는 건데, 실전 모고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점수를 절대 우연에 맡기시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분석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험 본 문제 저와 함께 제가 채점해드리고 점수를 내서 이후에 공부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도 앞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개인지도반, 무척 많은 모고들이 수도 없이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선생님의 점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어느 부분을 내가 보충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이 내가 약한지 강한지 그런 점들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결코 시험은 우연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우연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배우자를 만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우연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따져보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만은 정말 합리적인 것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것이고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바로 시험이고 예측한 대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점수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지금 이 시험 문제를 저하고 함께 풀어보시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가 좀 길어져서 끊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논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